당연히 상상도와 실제는 다른 것처럼 우리가 흔히 먹던 흑맥주나 밀맥주 등과 그 맛이 다르다. 오늘 LG에서 출시한 홈브루 2세대 리뷰를 종결하러 왔다. 값 좀 치는 거 보니 평소에 맥주 좀 잘 아냐고? 아니 쥐뿔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용시간 장장 8개월, 시음 인원만 30명 이상, 촬영 파일 100개 이상, 시판되는 모든 종류의 홈브루 맥주를 싹 다 마셔보고 만든 홈브루 끝장 리뷰. 애호가 선생님들의 반박이 있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만 애송이에 미친 듯한 노력이 들어간 리뷰. 쌔바닥 늘리지 말고 빨리 시작하라고. 알았다. 8개월간 사용해본 LG 홈브루 리뷰. 장단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맛. 먹고 마시는 거는 결국 맛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맥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에서부터 깐깐한 걸로는 둘째가라는 리뷰어들, 맛에 대해 민감한 사람, 술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심지어 미슐랭 스타 셰프까지 찾아가 30명이 넘는 시음 데이터를 모았다. 그 결과 결론부터 말하자면 홈브루의 맥주는 훌륭하다는 평이 대부분이었대. 나 또한 개뿔도 모르지만 먹어보면 와 이거 맛있는데? 라는 맛의 차이를 느끼니까 결국 맛있다라는 것은 특정 기준점 대비 우위에 있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의 기준은 우리가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캔맥이나 병맥, 호프집의 생맥을 말하고, 이런 대중적인 맥주와는 확실히 비교 불가한 클래스의 맛을 보여줬다.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여기엔 대중적인 맥주가 가지기 힘든 두 가지 강점이 이런 결과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효모가 살아있다는 거다. 진짜 효모가 살아있는 귀한 맥주를 집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 사실 이게 이 홈브루 맥주를 평가할 때까지는 독보적인 장점이다. 아따 귀고마, 호프집 가면 라이브 찌끄러진 생맥이 천지빛깔이인데 어디서 약을 파냐 라고 할 수 있다. 솔직히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진실은 이 생맥에는 사실 살아있는 효모가 없다는 거다. 이게 효모에 의한 발효가 생기면 유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의 캔맥이나 병맥에는 효모를 살균해서 거름망을 통해 걸러낸다. 생맥도 마찬가지로 효모를 싹 다 걷어내거나 저온 살균을 통해 활동성을 죽인 뇌사 상태의 효모를 일부 남기거나 하는데, 어쨌든 효모 자체는 생맥도 죽어있다 라는 거다. 살아있는 효모를 맛보려면 결국 양조장에 직접 가서 먹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니 이게 쉽냐고. 바로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홈브루다. 회만 해도 집 근처에서 먹는 거랑 현지에서 먹는 거랑 신선도에 따른 맛의 차이가 다르잖아. 근데 이건 양조장이 집에 있으니 현지 수준이 아니라 배 위에서 갓 잡은 물고기 바로 헤쳐 먹는 수준이라는 거지. 확실히 맛이 있는데 살아있는 효모에 의한 맛의 차이 때문인지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목구멍으로 기깔나게 느껴진다. 살아있네. 개인적으로 효모가 살아있음으로 인해 진짜 좋았던 건 우리가 평소 먹던 맥주의 원형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점이었다. 캔으로 먹던 밀맥주나 흑맥주 혹은 에일의 진짜 오리지널리티에 최대한 가까운 맛을 볼 수 있다는 거다. 뭐랄까, 공룡의 뼈와 속을 보고 간접적인 상상도를 그려보다 쥬라기 공원 마냥 DNA를 추출해가지고 실제 눈앞에서 구현해낸 느낌이랄까. 당연히 상상도와 실제는 다른 것처럼 우리가 흔히 먹던 흑맥주나 밀맥주 등과 그 맛이 다르다. 물론 맛이란 건 주관적이라 어떤 맛이 더 좋다라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효모가 살아있는 원형을 느끼고 맛볼 수 있다는 경험만으로 나같이 저렴한 쌔바닥엔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풍부한 향이다. 이게 맛도 맛이지만 다채롭고 개연성 있는 향이 풍부하게 더해져 마실 때 대중적인 맥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색다른 풍미를 느끼게 한다. 맥주 패키지의 구성은 맥즙이 들어가 있는 흉측한 비주얼의 주머니와 3개의 캡슐이 들어가는데, 이 노란 캡슐이 효모고 이 2개의 검은색 캡슐이 호보일이다. 호배 아로마만 따로 추출한 캡슐인 만큼 맥주의 향을 결정하는 메인 요소가 이 홉오일들인데, 캡슐로 따로 2개나 들어갈 만큼 향에 있어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맥주가 백숙 냄새 정도라면 이건 엘베에서 마주친 치킨 냄새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의 치명적인 향 차이다. 그만큼 정말 향이 풍부하다. 마시기 전에 코로 한 번 그리고 입으로 2번 마시는 투타치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이 비싼 돈 주고 산 걸로 만든 맥주가 캔맥 병맥보다는 맛있어야 되는 건 뭐 당근 빠따 후리는 이야기고, 전문 수제 맥주집보다도 맛있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이건 좀 의견이 갈리긴 했다. 전문 수제 맥주집보다 비등하거나 좀 약한 것 같다는 의견은 미식가 그룹에서 나왔고, 일반 그룹에서는 보통 수제 맥주집보다 훨씬 맛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어때 맛이? 야, 찐해네. 진해? 새로운 맛인데.
뭐 연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정상급 수제 맥주집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쉽게 풀어보면 에일류라면 홈브루가 엔간한 수준의 전문점보다는 맛이 괜찮은 걸로 생각된다. 장점, 성취감. 사실 이 제품 최고의 장점은 성취감이다. 내가 술을 직접 담근다라는 그 과정과 기다림에서 오는 고향감, 그리고 그 과정의 결실을 잔에 따라 목구멍에 넘길 때의 성취감은 사서 먹는 맥주와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성취감을 배가시켜주는 부분이 조합에 따른 나만의 맥주를 만들 수 있다는 커스터마이징이다. 보통 이 왼쪽 통에 맥즙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를 넣고 가운데 효모와 호보일 캡슐을 끼고 오른쪽에 물 5리터를 넣은 후 맥주가 발효되는 일정 시간을 기다리는 과정을 거친다. 애시당초 이 맥즙과 캡슐의 조합을 달리하여 다양한 맛을 내는 패키지들을 팔고 있다. 근데 이런 여러 종류의 패키지 외에도 물의 종류, 숙성 시간 등 복잡하지 않으면서 간단한 조합의 변형만으로 전혀 다른 맛의 맥주를 만들 수 있다. 나 같은 경우 석회질이 많은 물로 만든 유럽 맥주 원형의 맛을 내보고 싶어서 물 또한 에비앙으로 담가봤는데 이게 삼다수로 만들었을 때와 또 다른 맛을 낸다. 뭔가 맥주가 좀 더 목넘김이 부드러워진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또 이게 숙성 시간에 따라 맛이 점점 달라진다. 딱 완성되자마자 먹는 맥주보다 며칠 더 숙성시켜 먹는 맥주가 훨씬 맛있다. 뭐랄까, 그 시간에 따라 감칠맛이 달라지는 숙성해 먹는 느낌? 이처럼 조합을 통해 나만의 퍼스널리티를 가진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건 그 장르를 떠나 엄청난 성취감과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셀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이 제품이 가진 가장 독보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장점, 인싸템. 이거 이야기하면서 친구들 초대하면 바쁘다는 핑계 대던 녀석들도 싹 모인다. 내가 직접 담근 수제 맥주 먹을래? 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참냐고. 친구들 초대해서 이 탭으로 맥주 전용잔에 싹 따라주면 진심 탄성이 안 터진 적이 없었다. 이 탭 내릴 때 간지가 또 미쳐버리거든. 맥주 전용잔에 거품 고마셀이 싹 올려 불면 비주얼 폭발한다. 또 딱 맥주 먹으면서 야, 이 맥주의 차이가 뭔지 알아? 하면서 살아있는 효모썰 한번 쫙 털어주면 안주가 필요 없다. 이거 맥주 전용 용기 하나 사서 캠핑 가서 싹 따라주면 스팀팩 맞은 것 마냥 현장 분위기 살벌하게 업된대. 난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하는 방구석 아이 계열의 인프제인데 이 제품 하나면 나 같은 아이도 인싸 쌉 가능이다. 장점, 편리함. 맥주를 직접 담궈보고 관련 지식이 풍부한 술덕후님을 만나서 홈브루 시음도 하고 과정도 설명했는데, 수제 맥주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본 사람이라면 무조건 첫 손가락으로 꼽을 이 제품의 장점은 바로 간편함이라고 한다. 집에서 맥주를 만드는 과정을 말해줬는데 분쇄하고 당화하고 여과하고 끓인 후 침전하고 냉각하고 두 번 발효시키고 또 여과하고 살균하고, 정말 그 프로세스의 복잡 단안함을 떠나서 만들면서 개판되는 집 상황과 미친 듯한 설거지거리들은 정말 듣기만 해도 극혐이었대. 그만큼 집에서 수제 맥주 만드는 건 생노가다가 필요한데 그에 비해 홈브루는 간편하고 위생적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재료들이 캡슐과 팩 형태로 되어 있어 이걸 제자리에다 넣고 닫은 후 버튼만 눌러주면 이후에는 내가 손댈 것 없이 알아서 만들어준다. 흡사 커피 콩 지지고 볶는 과정을 캡슐 커피로 내려 먹는 수준의 중간 과정 생략인 거다. 게다가 모든 과정이 끝나면 내부 청소를 뜨거운 열수를 통해 자동으로 소독 살균해줘 까다로울 수 있는 주조 위생 관리를 정말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해준다. 단점, 오래 걸림. 이게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일주일 정도에서 극악의 제조 시간을 자랑하는 필스너의 경우 한 달 가까운 제조 시간이 걸린다. 문제는 이거 이렇게 제조에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다른 맥주 맛을 보기 위해 완성된 후 빨리 다른 맥주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 맥주를 다 마실 때까지 맥주를 제조할 수 없다는 거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 이동성과 보냉성을 살리고 이산화탄소를 통해 산소 접촉을 막고 탄산을 유지시켜주는 케그들을 여러 개 샀다. 빠른 주조를 원한다면 맥주가 완성되고 이걸 홈브루에서 케그로 옮긴 후 다시 다른 맥주를 만들고 그동안 케그에서 맥주를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단점, 양. 이게 5리터의 물을 통해 맥주가 제조가 되는데 나중에 세척용으로 사용될 1리터의 물은 맥주 제조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완성된 맥주의 양은 4리터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나는 괜찮았는데 맥주 좀 치는 사람들 여러 모이면 살짝 아쉬울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다. 다만 이거 수제 맥주는 대중적인 병맥이나 캔맥 대비 도수가 좀 더 세다는 느낌이 확실히 온다. 앉은 자리에서 홈브루 한 통을 혼자서 차셔버린 술덕후님의 경우 따뜻한 볕 받고 바로 실신 꿀잠 때릴 정도였대. 단점, 가격. 이거 가격이 쉽지 않다. 무려 140만원대라는 얼큰한 가격을 보여준다. 게다가 맥주 제조를 위한 캡슐팩 가격도 개당 4만원대로 쟁여놓고 먹을 수준은 아니다. 4캔 만원 편의점 맥주 생각하면 본체 가격으로만 560캔을 마실 수 있다. 하루에 한 캔이면 1년 반을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물론 난 이런
이런 단순 비교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 편인데 이런 비교를 떠올릴 사람이라면 애시당초 고려조차 안 할 물건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마시는 맥주 너머의 경험과 가치를 소비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내 입으로 씹으려도 솔직히 좀 비싸긴 해. 단점 소음. 이게 제작 과정에서 컴프레셔 돌아가는 소음이 꽤 나는 편이다. 띵하는 에어컨 실외기 같은 소리가 맥집과 캡슐을 넣고 제조 버튼을 누른 후 몇 시간 동안 나게 되는데 은근히 신경 쓰인다. 이 때문에 소음에 예민하거나 방음이 잘 안 되는 집이라면 맥주 제조 시작을 저녁에 하는 건 비추다. 단점 누수.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겪은 큰 단점 중 하나가 누수였다. 이 뒤편에 보면 맥주 제조 과정에 따라 누수에 의해 맥주가 흐른 자국들이 보인다. 이런 류의 문제는 귀신같이 찾아오는 언럭키 가이인지라 뭐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카메라부터 켰다. 이게 매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7, 8번에 한두 번 정도 발생했다. 홈브루 카페가 있어서 관련 누수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어느 정도 발생 빈도가 있는 고질병으로 보인다. 이를 LG도 알고 있는지 관련 앱 업그레이드와 AS를 진행하고 있고 카페 내에서도 1대1 채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물론 고장은 문제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신생 카테고리 가전에서의 고장은 어느 정도 관대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LG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홈브루나 잔디깎기 로봇같이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이런 미개척 가전 분야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도들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에는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실패하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똑같은 카테고리의 가전들만 나올 테니까. 결국 중요한 건 신규 제품군에 대한 후속 대응과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개선된 신제품이라고 생각한다. 추가사항, 다들 맛을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내가 마신 모든 종류의 홈브루 맥주 맛을 압축 정리했다. 메갈몬 뉴비의 감상평이니 참고만 해달라. 레드에일 쫀쫀한 거품이 인상적이다. 굉장히 부드러운 크림 느낌이며 텁텁함이 없고 끝맛은 약간 단맛이 느껴진다. 개인적으로 가벼운 과일향과 과일 맛이 느껴진다. 숙성될수록 과일향이 뒤에서 더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느낌. IPA 먹는 순간 오렌지 혹은 감귤향 느낌이 확 온다. 특히 향이 강한 듯. 레드에일보다는 가볍고 산뜻한 느낌이며 역시 과일향이 느껴진다. 거품은 레드에일보다는 적고 목 넘김이 에일치고는 가볍다. 거품은 레드에일같이 쫀득한 느낌은 아니라서 평범하다. 스파이시 IPA. 스파이시라길래 IPA에 청양고추라도 첨가된 건가 기대했는데 매운맛은 전혀 없었다. IPA 대비 과일향 자체가 훨씬 더 강해져 향과 맛이 좀 더 발랄해졌다. 역시나 거품은 적은 편. 에비앙과 일반 생수로 제조 시 맛 차이가 생각보다 컸다. 특히 끝맛. 부드러운 목 넘김이 밋밋한 느낌으로 바뀌었달까. 스타우트. 탄산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기네스 같은 맛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전혀 다른 맛이다. 오히려 맥주에 와인을 섞으면 이런 맛이 날까 싶은 느낌의 맥주다. 산뜻한 느낌이 아닌 쌉싸름하고 쓴 끝맛이라 부드럽다는 느낌과는 거리가 멀다. 호불호가 있을 듯한 약간은 매니악한 느낌. 다만 숙성되면 쓴 끝맛은 좀 잡힌다. 필스너. 달콤까지는 아니지만 향긋 수준의 향이 있다. 맛이 농밀하다고 해야 하나? 과일향은 나지만 맛에서까지 향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오랜 기간 만들어서 그런지 농밀하고 단단한 맛이 끝까지 유지되는 느낌이다. 색도 숙성된 진한 맛이 났다. 한마디로 맛이 진했다. 거품이 많지 않아 거품에 대한 구분된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 페일에일. 상큼하고 에일치고는 가벼운 맛. 향은 있으나 코로 맡을 수 있는 느낌보다는 맛으로 가볍게 느껴지는 향에 가깝게 느껴진다. 크림은 적당히 나와주고 그에 따라 목 넘긴 전체에 부드러움이 느껴진다. 전체적으로 고른 밸런스가 느껴지지만 반대로 특징이 없다라고 느껴져 재미가 반감될 수도 있는 맥주. 위트, 호가든 같은 가벼운 밀맥주에 비하면 뭔가 걸쭉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맛이 진하다. 그에 따라 목 넘김도 묵직하지만 크리미한 거품이 부드러움을 가미시킨다. 오렌지 향이 강하게 느껴진다. 결론평. 우선 가전 유튜버로서 이런 제품도 한국에? 라는 느낌의 반가움이 들었다. 맥주를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과 그 결과물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큰 희열감을 느끼게 해줬다. 맛도 괜찮고 현재 세대도 버전업을 하여 가격도 1세대 대비 반값 정도에 제조 시간도 단축시켜 앞으로의 발전이 더 궁금해지는 가전이다. 맥주를 좋아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수준의 제품인 것 같다. 물론 뽑기는 잘해야겠지만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게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